안녕하세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실체에 법원까지 갔던 6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아들 내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경험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예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아들 민우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저 아이의 일시적인 호기심이려니 했는데 정말 항공대학에 들어가더니 지금은 국제선 항공사 기장이 되었답니다. 주로 미주, 유럽 노선을 담당하는데 한 번 출국하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집을 비우기도 해요. 파일럿이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좋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대형 항공사 파일럿이 되고 나서는 더 바빠져서 결혼은 언감생심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라며 데려온 여자가 바로 수진이었어요. 처음 수진이를 만났을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우리 민우가 33이 되도록 여자친구 한 명 제대로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첫 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살짝 웨이브 진 단발머리, 무엇보다 밝은 미소가 너무 예뻤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안녕하세요. 어머님 너무 반가워요. 라며 두 손으로 제 손을 잡더군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들었어요. 민우가 LA로 비행을 갔을 때 공항에서 마주쳤고 과거 승무원이었던 수진이가 먼저 말을 걸었대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민우가 쑥스러운 듯 말했죠. 아무래도 수진이는 저랑 같은 업종에 일하다 보니 제 직업을 너무 잘 이해해줘요. 불규칙한 스케줄이나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것도요. 그렇게 아들은 수진이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아무 문제 없이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주거 문제였어요. 민우가 자주 집을 비우다 보니 신혼에 여자 혼자 있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진이가 먼저 시댁에서 함께 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면 어떨까요? 민우 오빠가 없을 때 저도 덜 외롭고 시부모님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시부모와 같이 산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댁에서 사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데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기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5년 전 우리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이상적인 며느리였습니다. 민우가 출국하면 마치 제 친딸처럼 저를 챙겨주었어요. 밤에는 종종 제 방에 찾아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떠들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진이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제가 반찬을 하고 있으면 옆에 찰싹 붙어서 간도 봐주고 너무 맛있다며 핸드폰에 레시피를 적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수진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은퇴한 교사인 남편은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점차 수진이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어요. 30년간 국어 교사로 일했던 남편은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수진이가 그런 시아버지의 취향을 알아챈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남편이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을 사왔더라고요. 아버님, 이 책 후기가 정말 좋다고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때 남편의 눈이 반짝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화도 두 사람의 중요한 취미였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거실에 작은 홈시어터를 만들어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이 좋아하는 고전 영화부터 최신 작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고 영화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그날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처음에는 제가 함께 했지만
점점 그들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어갔어요. 어머님은 피곤하시면 먼저 주무세요. 저희끼리 이야기할게요. 라고 수진이가 말하면 남편은 마치 딸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동안에도 우리 가족은 참 행복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었거든요. 평일에는 각자의 일상을 보내다가도 주말이면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수진이가 전날 밤부터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남편은 방문할 장소를 미리 조사해오고 저는 간식과 음료를 챙겼죠. 처음 간 양평에서는 강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수진이가 어릴 적 할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가평에서는 수목원을 거닐며 남편이 식물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남양주의 작은 카페에서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 때는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 앞에서 민우와 함께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으로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어머님, 아버님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모든 따뜻함과 행복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었는지, 가장 가까이서 가장 깊은 신뢰를 얻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민우가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특별장기 노선을 맡게 되면서 거의 2주간 집을 비우게 되었죠. 평소에도 3, 4일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은 더 길었어요. 새로운 노선 시범 운행이라 항공사에서 경험 많은 기장들을 차출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승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결국 수락했어요. 출발하기 전날 밤 민우는 수진이와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장기 비행이 될 거예요. 다음부터는 더 짧은 노선만 맡기로 약속받았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아, 여보. 나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데 여보가 걱정이네. 민우가 떠난 처음 며칠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수진이는 아침에 일어나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출근한 뒤 저녁에 돌아와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갑자기 제 방문을 두드리더니 어머님, 오늘따라 너무 무서워요. 함께 자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허락했죠. 어린아이처럼 제 팔베개를 베고 잠든 수진이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혼 5년 동안 저희와 지내면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컸던 수진이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저희 부부의 건강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어머님, 오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혈압은 재보셨어요? 라며 혈압계를 가져왔죠. 남편의 기관지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는 각종 한약재와 영양제를 사왔어요. 아버님, 이 영양제가 면역력에 정말 좋다고 해요. 제가 차에 타드릴게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수진이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니 고마웠어요. 남편도 평소 약 먹는 것을 귀찮아했는데 수진이가 직접 타주는 차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마셨죠. 우리 수진이가 타주는 차는 특별한 맛이 있어. 라며 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그 관심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기고 식사 후에는 항상 차를 타왔죠.
특히 이상했던 건 저희가 직접 약을 먹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주는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저희 금융 서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보험이나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 친구 중에 재테크 전문가가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마운 제안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금융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거든요. 남편이 교사 시절 모아둔 연금과 예금이 있었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죠. 수진이의 도움으로 몇 가지 금융 상품을 정리하고 노후 대비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수진이가 밤마다 저희 방으로 찾아오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제 옆에 누워 어린 시절 이야기나 민우와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저는 제 젊은 시절 경험을 나누며 정말 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 저는 진짜 어머님이 제 친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에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물론 가끔은 수진이의 과한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 저희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죠. 남편도 어느 날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 수진이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이 가면이었다니. 병원에서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민우의 귀국하기 전날 아침부터 갑자기 옆구리에 이상한 통증이 있어서 수진이와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서 자고 있었고요. 그런데 대학병원 검사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수진이 시어머니 되시나요? 제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 여성은 표정이 굳어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며느리 조심하세요. 수진이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수진이의 대학 동창이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를 카페로 안내하더니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는 사실 승무원이 아니에요. 수진이 과거에 결혼했던 적이 있고 지금과 비슷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집을 자주 비우는 남자를 골라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신뢰를 얻은 뒤 보험금을 노리고 시부모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여자예요. 그 여성의 말에 따르면 수진이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젊은 남성, 특히 집을 자주 비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노려 접근한 후 그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보험 사기를 벌이는 수법이었죠. 이전에는 범행 직전에 발각되어 모두가 그 진실을 알게 되어 수진이는 고향을 떠났고 이름도 바꿨다고 해요. 제가 작년에 공항에서 우연히 수진이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파일럿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몰래 따라가 봤는데 정말 수진이더라고요. 얼마 전 SNS에서 아주머니 사진을 보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진이의 과도한 관심, 금융 서류에 대한 집착, 그리고 밤마다 제 방을 찾아오는 행동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할까 망설였습니다. 민우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대신 남편에게만 비밀리에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제가 공항에서 만난 여성의 연락처를 보여주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민우가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던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수진이는 조금 예민해 보였는데 점심 무렵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변하더니 어머님,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죠. 수진이가 현관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확인해봐야 해. 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은 책상 위에 닫혀 있었어요. 열어보니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나가느라 잊은 것 같았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메일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보관함에 있는 메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액보험 가입 확인, 약물 작용 시간표, 민우 출장 일정,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각 메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메일에는 저희 부부 명의로 된 고액 생명보험 증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가입일은 결혼 직후였고 수익자는 놀랍게도 수진이었어요. 민우 이름으로 가입된 것도 있었고요. 모두 합치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메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일이었는데 약물의 용량과 작용 시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의 경우 2주간 소량 투여 후 점차 증량, 의심받지 않기 위한 타이밍, 부검시 검출, 불가능한 시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일에는 민우의 비행 스케줄이 정리되어 있었고 특히 최종 실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 문서를 열어보니 민우가 돌아오기 전날인 내일 저희 부부에게 마지막 투여를 하고 이틀 후 심장마비로 위장한 사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았던 건 바탕화면에 있던 폴더였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저희의 일상을 몰래 찍은 사진들, 건강 상태를 기록한 문서, 심지어 저희가 마신 차와 약의 양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마시던 차에서 발견된 이상 성분 분석 결과도 있었어요. 이건 증거로 충분해. 남편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고 방을 나왔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저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할게요. 내일이면 민우 오빠도 돌아오니까 미리 축하하는 의미로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저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래, 고마워 수진아. 제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수진이가 주방에 있을 때 몰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수진이는 바로 구속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긴급하게 귀국했을 때 아들의 얼굴은 너무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부모를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요. 수진이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조사 결과 과거에도 2번이나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6개월 후 법원에서 수진이를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보다 분노가 가득했어요.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특히 자녀의 배우자를 맞이하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고 진실하지만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마세요. 1년이 지난 지금 민우는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지만 이제는 귀국할 때마다 저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해요. 저는 그 공항에서 만난 수진이의 옛 동창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경고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민우에게 늘 말합니다. 가면 뒤에 숨은 사랑보다 투명하게 보이는 진심을 찾으렴.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너무 소름이 돋는 사연이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깊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해치려 했던 며느리의 이야기.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섬뜩하게 다가오네요. 정희님,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라면 감정에 휩쓸려 즉각적인 대립을 했을 텐데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도움을 구하신 판단력이 정말 빛납니다. 그 용기와 현명함이 결국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었네요. 또한 병원에서 용기 있게 다가와 경고해준 그 여성분께도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침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선뜻 나서서 진실을 알려주셨으니까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가족의 비극을 막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인 민우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부모님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길 바랍니다. 정희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네요.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믿고 때로는 너무 의심하기도 합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진실하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정희님의 사연은 우리에게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말라는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희님, 용기 내어 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드님과 함께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자분들도 지인분들에게 정희님의 사연을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희님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